저희가 정규식 교수님을 모시고 YMCA 역사 인물 이야기 대화마당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편으로 이야기 대화마당을 왜 시작을 했는지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화마당을 이끌미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정규식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1편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대화마당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잡았던 게 한국 사회에서 YMCA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YMCA 역사에서 보면 보통 전사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YMCA에서 그 YMCA 시작을 어디로부터 기점을 잡을 것이니까에 대한 논란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오늘 그 장규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일정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규식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현재 재직 중에 계시고요.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좀 이렇게 듣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YMCA 역사서를 보면 보통 YMCA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1896년도에 시작했던 독립협회라든가 아니면 그 전해 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 시민사회의 최초의 학생운동 단체라고도 얘기되어지는 음, 1895년도 협성회로부터 YMCA 운동을 그 설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먼저 이 강의의 주제부터 짚고 예.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한국사의 공론장 마련과 YMCA 창립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YMCA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 그것을 한국 사회의 공론장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어,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일제하에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 민주화 인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예. 예. 나는 문화사적인 의미에서 문화사적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공론장 형성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 촉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독립협회를 이야기하고 협성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협성회가 배제학당의 1896년이죠. 이때 서재필이 조직했는데 그 협성회는 다름 아닌 토론회예요. 그래서 뭐 이 오늘날의 그 TV 토론의 원조죠. 그러니까 이 패널 토론 형식의 토론을 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교육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냐, 학교교육이 중요하냐. 그러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연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청중과의 질의응답 있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거기 청중들한테, 그러면 예. 여러분들은 이 토론을 마치고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100분 토론하고 ARS로 뭐 이 아, 의견 그렇죠. 모으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오늘의 토론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더 우세한 의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건강한 토론의 부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토론 문화가 배제학당의 협성에 또 이어지는 독립협회가 1897년부터 진행했던 독립협회 토론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에, 감리교의 애벗 청년회라는 청년회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감리교 청년회죠. 전신이죠. 여기서 이제 또 그러한 패널 토론 형식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의 토론 문화를 보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론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소개를 했고 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협회와 협성회 역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김천배 선생님이 한국 YMCA 운동사를 쓰시면서 그 독립협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YMCA 역사를 정리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YMCA의 지도력들이 다 독립협회 협성회 출신을 통해서 초기 지도력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독립협회 회장이 윤치호였고 부회장이 이상재였어요. 이 두 분이 한국 YMCA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정말 굉장히 크죠. 예. 뿐만 아니라 이 협성회라는 배제학당 협성회라는 토론회에 이제 정회원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었고요. 거기에 그 당시에 언더우드 학당 출신이라서 준회원이에요. 배제학당 출신들이 협성회 정회원이고 타 학교 출신들 그 밖의 사람들은 준회원으로 참여하는데 그때 준회원으로 협성회에 참여했던 인물이 안창호예요. 그리고 또 신웅우 역시도 이제 YMCA 연합회 총무를 역임했던 신웅우 역시도 협성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안창호, 그 다음에 신웅으로 이어지는 한국 YMCA 운동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주요 지도력들이 다 독립협회 운동과 협성회 운동을 통해서 배출되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YMCA 운동은 이제 그런 독립협회와 협성회의 계승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김천배 선생님이 YMCA 운동의 전사로서 독립협회와 협성회에 주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YMCA 운동의 중요한 거 축구로 이제 항상 주시는 게 이제 민회라는 성격과 또 이제 공론의 기능을 형성했던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지도력에 관련된 맥락에서도 봐도 독립협회나 협정회로부터 이제 YMCA의 맥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또 좀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보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질문드리면 협성회 운동을 통해서 학생 신분으로 최초로 구속된 사람이 신웅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나중에 1899년 뭐 이후에 기업당 사건 이런 거였고 처음으로 구속된 걸 치면 아마 이승만일 거예요. 협성회와 관련해서. 협성회와 관련해서는 아니고 협성회를 통해서 당시에 학생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이 부각이 됐고 그래서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의회 개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측근의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고종을 밀어내고 박정희양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루머를 유포해서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요. 1차. 그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신웅호 선생이 그 협성회 운동을 통해서 근대 시민사회 학생운동의 첫 구속조다 이런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협성회를 베이스로 하는 학생 세력을 근거로 해서 독립협회가 1898년 하순에 해산됐을 때 복설운동 다시 그 독립협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만민공동회를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복설이 되죠. 다시 재건이 되고 아, 중추원을 내 관제를 고쳐서 의회를 예. 만들어요. 그때 이제 중추원 의관에 음. 들어간 게 이제 이승만이었고,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면서 학생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된 첫 케이스가 그것도 뭐 그렇게 이승만. 예. 그럴 근데 수가 이제 있겠네요. 독립회 해산되고 뭐 음. 하는 과정에서 또 나름 구테타 모의에 가담을 해서 음. 이제 구속당하죠, 이승만이.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 협성회 운동 출신, 협성회 출신의 첫 구속자 하면 음. 이승만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또 네. 한번 저도 그 풍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그 제 1표 요 편과 관련해서 주제로 이제 주신 게 이제 공농장 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예. 주시고 또 이제 말씀 주셨는데 공농장이라고 하면은 그 좀 이렇게 일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농장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예. 공농장을 형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성이랄까 의미랄까 이런 게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보충 질문으로 좀 드려보게요. 예. 그러니까 그 독립협회 운동이 갖는 의미를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반회세, 반봉건 이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게 그동안의 연구였는데 저는 오히려 공론장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독립협회 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어, 한국의 민족주의의 성립을 언제부터 그 출발로 삼아서 살펴볼 수 있느냐? 저는 독립협회 운동에서부터 한국 민족주의의 어떤 시작을 살피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당군의 자성.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는 5천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내셔널리즘의 번역어예요. 그리고 어 그 어 근대 이전에 민족주의의 성립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음. 여기에 대해서 나는 회의를 가져요. 왜냐하면 양천제 사회에서 어쨌든 양반이 있었고 양인 신분이 있고 노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조선 사회의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 40% 수준이에요. 3분의 1이 음. 노비예요. 근데 노비는 공민이 아니죠. 개인에게 소속돼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게 산업이고, 정부 관공서에 소속된 노비가 관노비예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이네들은 같은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적대장의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 음. 재물대장의 이름을 올리는 존재. 그런데 양반과 노비 주인과, 물론 이제 그 노비를 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흑인 노예 이런 거하고는 또 예. 달라요. 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양의 농노하고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특히 외고 노비는 서양 중세의 농노하고 아주 비슷하죠. 음. 그런데 이 노비와 노비 주인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공감대가 음. 형성돼 있겠어요? 노비 주인한테 노비가 예. 주인한테 예. 아니 우리는 한 동포요 음. 결의인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씨알이 맥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민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894년에 갑오개혁에 주목해야 돼요. 음.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사대 관계도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비로소 음. 민족 형성의 걸림돌이 사라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체적으로 민족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가동돼야죠. 그 프로젝트가 독립협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제일 중요한 운동의 키워드는 뭐였냐면요. 상하 만민의 동심 합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만민, 모든 사람들이 동심, 한 마음으로 합력, 힘을 합친다.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국민통합 아니에요. 국민통합, 민족통합을 목표로 전개된 운동이 독립협회 운동이고, 그렇게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여론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토론 문화, 그러니까 공론장 뭐 이런 얘기, 공론장이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신분이나 이런 것을 막론한 국민 통합의 어떤 장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말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론이 있게 되고 신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 정치가 가능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상하만민의 동심합력,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해서 국민을 만들고 일단은 국민 만들기, 민족 만들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말문을 열어주는 그러면서 공론을 형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독립협회 운동을 그런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된다. 독립이라는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자주 독립에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는 여론 정치도 중요하고 토론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하나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독립문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 조작,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 조작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지점에서 어, 이른바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결집시키는 그런 민족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 독립협회 운동이었고 YMCA 창립 역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YMCA의 역할이나 또는 이제 지도력의 연속성상의 맥락에서 봤을 때 YMCA 시작을 그 전사로서 시작을 그 협성회와 독립협회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게 중요한 기능이 공농장 그리고 민회의 운동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진도를 나가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독립협회가 또 해산된 이후에 이제 그 학생들 청년들에 의해서 YMCA 청원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천주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모두 이제 그 다른 나라와 그 좀 다르게 한국 민들에 의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네. 주도적으로 수용된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제국의 총칼과 함께 들어왔던 것이 앞세워서 들어왔던 것이 기독교였다면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그런 제국의 그 힘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그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힘으로서의 기독교가 민 스스로가 이렇게 수용해왔던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 MCA 또한 그 학생들, 청년들, 그때 당대 청년들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899년도 설립 청원운동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설립 청원운동이랄까요? YMCA가 청년들로부터 시작했던 것 그리고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좀 그때 상황과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은 뭐 개독교니 뭐니 해서 기독교가 민폐의 근원이 됐지만 기독교가 이 정도로 성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가는 배경은 그 출발부터 남달랐던 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그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학자 그룹이었던
성호 좌파로 불리우는 예. 그러니까 정약용과 그 주변 인물들이 한국 사회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학을 공부하고 서학을 공부하다가 천주학에 대해서 다가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승훈이 다 그게 그 정약용 집안하고 다 친인척 뭐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그 이승훈이 북경의 사신단의 일원으로 가서 직접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면서 천주교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자생적인 교단이 만들어지고 개신교의 경우도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한국에 1885년이죠. 한국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성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의주에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인삼행상을 하던 그 서상윤을 비롯한 이 인삼행상들이 만주 땅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다가 로스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 밑에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쪽복음, 사복음서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네들이 그 쪽복음을 갖고 와서 그걸 권서라고 그러는데 그 쪽복음을 팔고 뭐 보급하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전에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황해도 장현의 소래교회죠.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왔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모두 기독교 선교를 금하던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재중원 교사예요. 자격증이. 그런 속에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세례를 주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소래교회나 이런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육성된 신자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낫 들고 가서 추수하는 거죠. 씨 뿌리고 김 메고 하는 거는 다 이미 이루어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는 출발부터 남다르는데 그거는 외부로부터의 선교사에 의해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수용을 한 역사. 이게 특징이다. 근데 한국 YMCA 운동 또한 그랬다. 바로 이제 1899년 가을에 청년 학생 150여 명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앞으로 YMCA 설립 청원 운동을 한 이게 이제 YMCA 운동의 시작이죠.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말씀 중에 그 재중원 교사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재중원이라는 게 지금 세브란스 전신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중원 교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대 교수다 이렇게 지금 아니 이제 그렇죠? 뭐 그런가요? 그냥 어떻게 이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 자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라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젤러도 그렇고 종교 포교를 하는 거는 금지된 상태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근대 교육, 서양 교육을 이렇게 소개하고 보급하는 그런 교사 자격으로 처음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청년들이 YMCA를 지금 이제 청원하는 거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계속 좀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YMCA 설립 청원 운동을 왜 청년 학생들이 1899년 가을에 하게 됐느냐? 이거는 독립협회 운동, 협성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898년에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의회 개설이 되죠. 중추원의 관제를 바꿔서 그것이 일종의 의회적 형태로 중추원이 개설되는데 그 중추원에서 요즘에 이제 그 의원 내각제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고관들을 내 자리를 황제한테 추천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누구를 추천하냐면 박영효가 아, 추천돼요. 박영효는 그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저기 망명해서 저 이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예. 갑오개혁 때 돌아왔다가 또다시 쿠데타 모의에 연루돼서 두 번째 망명을 한 음,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니까 고종은 꼭지가 돌죠. 고종이 굉장히 그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권력 의지가 아, 강하고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영효까지 추천을 한다? 꼭지가 돈 거죠. 그래서 중추원 해산 딱 일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도 해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독립협회가 1898년 말에 해산이 되는데 사람들이 독립협회만 해산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조치는 뭐냐면 일체 민회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 해산이에요. 정치사회단 그로부터 1899년에 고종은 전제 황권을 아주 전제 황권 체제를 구축하고 음, 그로부터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1899년에서 1904년까지 일체의 민회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단체가 허용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속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민간 예. 단체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포교가 공인됐으니까 아, 기독교 교회, 예. 교회나 이런 단체들은 종교 단체들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종교 단체 이외의 모든 민간 단체 설립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이미 동협회에 물을 먹은 거잖아요. 어, 전에 보니까 무슨 광고에 예. 이거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이런 광고를 아, 하잖아요. 일단 어떤 독립협회 협성회 이런 걸 통해서 공론장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나서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의회도 설립할 수 있게 의회 설립까지도 어 일단 이루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겠어요? 일체의 민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이 쑤시는 거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활로를 모색할까? 교회는 어쨌든 순수 종교단체니까 그때 이네들이 알게 된 정보들이 교회와 사회의 중간에 YMCA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사회에서의 정치사회단체 설립 불가하지만 교회는 설립이 가능하고 그러면 교회와 사회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기독교 청년회라는 단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독교 청년회 YMCA라는 단체를 통해서 앞서 경험했던 그런 민회의 전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청년 학생 150여 명은 그런 지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YMCA 설립 청원 운동을 하는데 그 YMCA 설립 청원 운동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독립협회로 대표되는 사라진 민회를 되살리는 거죠. YMCA를 통해서. 그래서 YMCA의 역사는 시작부터 민회의 재건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제 또 이제 말씀 주시는 이제 인물들이 한참 과거절의 인물들, 그때 당시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 청원운동을 했던 청년들은 몇 살 정도 이렇게. 뭐
한 20대 음. 초반, 중반, 그 뭐 당시 20대 이승만이나 말, 신용호 선생이나 이승만은 어느 정도 연배가 되는 거죠? 20대 초? 이승만이 그때 연배가 20, 30살. 예, 그 정도 연배로 이제 보면 네, 신웅은 되겠네요. 그보다 어리니까 음, 20살, 음, 그러니까 음, 대략 20살 안팎? 뭐 예, 이제 이미 협성회를 통해서 예, 뭔가 이렇게 토론 문화에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음, 개진해서 그것을 정부에 관철시키고 하는 것을 음, 협성회 독립협회의 경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맛을 음, 들였는데 음, 그거 끊으라고 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YMCA 청원 운동까지 보면 그 갑오개혁을 통한 그 신분 어떻게 보면 신분 해방, 신분의 그렇죠. 네, 철폐가 이루어지고 신분과 그 지역과 연령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바닥의 민의 목소리들을 조직하기 시작한 민의운동으로서 독립협회가 이제 네, 1896년도에 조직이 되어지고 그 운동의 한 2년여 정도, 3년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거네. 네, 1898년도에 해산이 되어지니까. 예, 그때는 이제 민간 조직이, 일체 민간 조직이 다 해산되어지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되어지고, 그래서 네, 그런 민의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서 요청받았던 것이 그 YMCA다라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면 되겠, 당시에 예,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교회는 예, 되고 음, 사회의 민간단체는 설립이 예, 허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교회와 YMC가 그렇잖아요. 예, 교회와 사회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이 예, YMC를 통해서 그러한 사라진 민회를 예. 되살리겠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설립청원운동의 의미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협성회나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멤버들이 또 YMCA에 또 관심 갖고 또 참여하게 되는 계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력과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YMCA가 시작을, 전사를 이제 협성회나 독립협회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전사로서 좀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그 청년들의 그 성립 청원운동이라 한다면, 청원을 누구한테 한다는 건데, 어, 누구한테 이제 청원을 하고 그거에 받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제 네,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교사 질레트가 이제 네, 젊은 선교사가 이제 네, 한국에 파견되어지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1901년도에 이제 파견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9월에 파견되어서 한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이제 배제학당에 학생 YMCA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음, 것 같은데 음, 이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질레트가 한 뭐 들어오자마자 9월에 그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학생 Y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네, 계획, 뭐,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네, 여건이 네.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YMCA 설립 청원을 한 곳은 어디냐면 미국 뉴욕에 보면 북미 YMCA의 국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북미 YMCA 국제위원회 설립 청원을 했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북미 YMCA 국제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라이언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에서의 YMCA 창설에 대한 조사 작업을 시키죠. 예,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대 선교사로 질레트가 음, 1901년에 파송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게 9월이에요. 음, 근데 그 해에 사업 보고서에 보면 배제학당 학생청년회를 조직한 게 나와요. 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9월에 와서 한 두세 달 만에 뚝딱 배제학당 학생청년회를 만들었다? 이 시점에 질레트는 한국말도 그렇죠. 못해요. 음, 보통 선교사들이 와서 최소한 한 1년 동안은 비활성화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현지 상황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언어 장벽이 제일 크고 물론 통역이 있으면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아주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 문화 뭐 여러 가지의 장벽들을 본인이 이제 좀 딛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오자마자 배제학당 학생 YMCA 만들었다? 이건 아까 언더우드가 이제 그 첫 세례를 주는 게 90, 1880, 한 7년인가 8년인가 이때 이제 어, 비밀리에 세례를 주는데 본인이 선교 활동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소래교회를 비롯한 한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육성된 인물에 대해서 마지막에 낫을 들고 추수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질레트가 오자마자 두세 달 만에 배제학당에 학생 YMCA를 만든 것도 똑같이 질레트는 와서 추수를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낫들고 추수를 했을 뿐이에요. 이미 다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배제학당의 협성회가 있다가 이제 해산이 됐어요. 그 뒤에 YMCA 설립 청원 운동을 통해서 그런 협성회와 독립협회와 같은 민회를 교회와 사회의 경계선, 중간지대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있게 돼서 나름 진척이 됐지만 결국에 가서는 고종이 그것도 정치단체로 발전할 그렇죠. 소지가 있다 허용하지 않으면서 좌절됐죠. 그거가 계기가 돼서 YMCA 이 설립이 이제 준비가 될 때 이미 협성회가 해산돼도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는 뭐냐면요.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있었는데도 그 인맥은 남아있죠. 그 인맥들이 그 뒤에 뭐 같이 친목회, 야유회 이런 형태로 그런 인맥들이 유지가 되고 또 뭐 배제학당이나 이런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선배가 후배들을 이제 쭉 만나서 뭐 하면서 그런 인맥들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뭔가 금방 단체를 만들라고 해도 금방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맥이 형성돼 있고 여러 가지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질레트라는 외국인이 와서 배제학당에서 선교 활동 차원에서 학생 YMC를 만들겠다. 이거는 선교다. 학교 안에서의 선교 활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 단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와서 이제 딱 마지막 질레트는 낚아주고 벼 다 자라난 알곡이 익어 있는 벼포기를 비워낸 것이 이제 배제학당 학생 YMC 설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질레트가 와서 추수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마 그 배제학당 내에는 이미 네, 학생 YMCA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전제가 네, 있고 네, 그게 이제 1899년도에 그 청원운동을 했던 그 네, 맥락이고 그 맥락은 또 이제 협성회나 독립협회로부터 이렇게 네, 이어지는 네. 청년 사회의 그 당대에 그 시대 당대에 그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청년 그룹들이 이렇게 몇 년이 이어져 온 일단 그렇죠. 어 단체는 사라졌지만 예. 그 인적 네트워크, 음, 인적 네트워크는 그 뒤에도 계속 남았고 그것이 배제학당 학생 YMCA의 예. 아주 오자마자 질레트에 예. 내한 직후에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제학당 1901년도 그 설립되어진 배제학당의 그 설립되어진 학생 YMCA는 그 1896년 독립협회로부터 예를 들면 협성회로부터 예, 시작된 운동의 한 6년여 만에 예, 결과물로 이렇게 해석해도 큰 일은 없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들이 예, 예. 예, 맞아요. 지금 배제학당이라고 하면 배제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배제고등학교죠. 배제고등학교인가요? 지금 예, 그 저희들이 그러면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 YMCA 그 연면 100주년 때 음, 국정문을 다시 만들면서 그 첫 토론회를 그 배제학당 그 음, 박물관입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의미 찾아서 했는데 대단히 음, 배제고등학교하고는 저희 YMCA하고 인연이
음. 100여 년 넘는 인연이 있는 거네요, 그런 그러면.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과 MCA가 어떻게 한국 근대 사회에 그 수용되게 됐는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보기부터 독립협회, 그리고 협성회, 그리고 1899년도에 청년들에 의한 청원운동, 그리고 1901년도 그 배제학당의 YMCA, 학생 YMCA가 만들어진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YMCA나 독립협회 운동의 중요한 그 활동 방식 또는 정신으로서의 민회 그리고 공론장의 기능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좀 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질레트가 유명하죠. 보통 면도기. 남자들은 다 아시죠, 질레트를.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질레트가 이제 그 야구를 한국 사회에 최초로 이제 소개하기도 음. 하고, 야구와 농구를 최초로 이제 한국 사회에 소개한 것으로 이제 스포츠계에서는 또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1901년도 배제학당 YMCA가 만들어지기까지 해서 YMCA가 한국 시민사회에 근대 시민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어지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영상으로는 세 번째인데 주제로는 두 번째죠. 두 저희가 번째가 정하면 1-2죠. 그런가요? 다음번에. 예, 예, 예. 예. 큰 주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그 한국 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는 음. 그런 YMCA 창립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번에는 그 오늘은 이제 학생 YMCA를 그 청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YMCA를 축으로 봤다면 음. 다음 편에는 아마 이제 만국청년회로 이렇게 시작한 황성기독교 청년회 시청년회로서는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죠. 네. 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